해가 아직 지지 않은 시간, 거실 불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불빛이었습니다. 해가 아직 완전히 지지 않은 오후 시간인데도 거실 전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오후의 자연광보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더 먼저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상하다기보다는 어색했습니다. 굳이 켤 필요가 없어 보이는 시간에 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통이라면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을 일이었습니다. 낮에 불을 왜 켜놔? 하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린 채 TV도 켜지 않고 그저 앞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계셨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활짝 열려 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침묵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분명 사람이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기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이 침묵이라는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것처럼 말입니다. 딸은 신발을 벗으면서도 일부러 발소리를 줄였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으면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를 했을 텐데 그날은 그 말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등 스위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 켜진 불은 당연히 꺼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손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내가 불을 끄는 순간 이 집안에 유지되고 있던 어떤 섬세한 균형을 깨뜨리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무너뜨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나부터 먼저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닌 듯 오래 이어져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집이 언제부턴가 말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내내 그 불을 켜두셨습니다.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다 와도 화장실에 다녀와도 잠깐 안방에 들어갔다 나와도 거실 전등은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불이 꺼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몇 번이나 그 스위치를 힐끗거렸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쉽게 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켜두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어머니는 낮에도 불을 켜두고 계신 걸까요?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불 안 꺼도 돼요?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시선을 불빛 쪽으로 천천히 옮기셨다가 다시 정면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다시 올 것 같아서. 그 대답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어디에도 나갈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지도 않으셨고 이웃을 만날 약속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다시 올 것 같아서라는 말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 말이 질문이 아니라 부탁처럼 들렸다는 걸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깊이 캐묻는 순간 어머니가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말로 설명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오히려 어머니를 더 힘들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손은 가만히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얼굴에는 특별한 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불이 꺼질까봐 무언가 사라질까봐 지켜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딸은 깨달았습니다. 이 불은 단순히 집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어머니가 놓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사라지지 않게 붙잡아두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불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방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동안 방에 계셨습니다. 낮은 숨소리만 들릴 뿐, TV 소리도 라디오 소리도 없었습니다. 책 넘기는 소리도 전화 통화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지만 그 방은 완전히 분리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그 문틈을 막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는 아무도 먼저 앉지 않았습니다. 딸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눈치를 봤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도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어머니가 혼자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그릇을 꺼내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간단히 밥을 차리셨고 혼자 식사를 하셨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시간이 완전히 지나고 나서야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식사 안 하세요? 이따 먹을게. 그 말 뒤에는 아무런 설명도 표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냉장고에서 물만 한 컵 마시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은 여전히 반쯤 열린 채로 남겨졌습니다. 이 집에서는 누군가 먼저 움직이면 괜히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은 같은 집에 계셨지만 하루의 리듬은 계속 엇갈렸습니다.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시간을 맞추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싸운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큰 소리도 없었고 문을 세게 닫는 일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말 한마디, 날카로운 눈빛 하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집 안에는 텅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부부 싸움이라도 하시면 오히려 나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화를 내시거나 서운함을 표현하시거나 뭐라도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두 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없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이 빠져나간 집이었습니다. 불은 계속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각자의 시간이 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상황이 오늘만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훨씬 오래전부터 이랬던 건 아닐까요? 딸이 눈치채지 못했을 뿐 이 침묵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해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켜져 있던 거실 불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이제는 그 불빛이 필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딸의 머릿속에 문득 전기요금이 떠올랐습니다. 불을 계속 켜두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 텐데.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전기요금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는 순간 불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는 점입니다. 불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로 번지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까지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불빛을 힐끗 보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녁 무렵 잠깐 거실로 나오셨다가 그 불을 보지 않으려는 듯 일부러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마치 그 불이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처럼 두 분 모두 그 불을 직접적으로 대하기를 피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 쌓인 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한 선택들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순간들, 물어보고 싶은 걸 참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조용히 집안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괜히 그런 말 하지 말자. 누군가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집안에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 상처가 될 것 같고,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합의 말입니다. 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싸우지 않는 집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싸워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라 지친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요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말은 여전히 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간 오늘이 사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위해 애써온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도 그럴까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조용한 채로 흘러갈까요? 이 침묵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이 불은 대체 언제쯤 꺼지게 될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지만 역시 아무도 먼저 식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계셨고 아버지는 여전히 방에 계셨습니다. 딸만이 부엌과 거실 사이를 오가며 이 어색한 공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제야 낮부터 켜져 있던 불빛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에 켜진 불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낮 동안의 어색함이 사라지고 불빛이 있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딸은 방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 혼자 남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세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에서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거실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오시는 걸 느끼셨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딸은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전등 스위치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주 잠시 멈추셨습니다. 한번 어머니 쪽을 보려다 말았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더 길었을까요? 그 짧은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불을 끄셨습니다. 딸깍. 스위치가 내려가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그 작은 소리는 마치 뭔가가 끝나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하루 종일 켜져 있던 그 불이 마침내 꺼진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드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스위치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다시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거실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낮부터 유지되던 밝음은 사라졌고
창밖의 어둠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깜깜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창문을 통해 들어와 집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불이 꺼져서 놀란 건지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놀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집은 바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 말하지 않기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집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불이 꺼진 자리를, 아니, 어쩌면 불이 상징했던 무언가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에서 나는 이 집에서 가장 무거운 건 어둠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걸 먼저 느꼈고, 그럼에도 두 사람이 아직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기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한참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 집의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말하지 못한 것들이 함께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집은 불이 꺼진 뒤에야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언젠가 비슷한 불빛을 보게 된다면 이 이야기가 잠시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